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영상을 만든다는 인사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취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20대 후반의 전우들이 지금 코시국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취업 이런 거에 대해서 힘들어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입대와 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상위권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저는 다 해봤어요. 뭘 해봤냐면 중소기업도 다녀봤고, 중견기업도 다녀봤고, 대기업도 다녀봤고, 창업까지 해봤어요. 창업은 그냥 쫄딱 망했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냥 다 말해드릴 수가 있어. 다. 그래서 이게 좋은데, 그렇게 하는 거 사실 참 쓰라린 경험이에요. 왜 쓰라린 경험이냐면은 중소, 중견, 대기업, 창업을 했다는 거는 일단 이직도 많이 했고, 창업을 해서는 이제 망한 거니까 그게 참 경제적으로 사실 조금 많이 쓰라린 경험이었죠. 그때 33살이었는데 우리 첫째가 나올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제 지금 회사가 안정적으로 이제 다니고 있으니까 좋은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해서 좋은 거는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회사 업무할 때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이게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 뭐 그런 것들. 근데 반면에 안 좋은 건 내 나이대에 비해서 직급이 낮고 사회 경험이나 경력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자, 천천히 이제 한 번씩 말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지금 20대 코시국에 취업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우리 20대 후반에 전우들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2014년에 전역을 하면서 그때도 그랬어. 그 당시에 사상 최악으로 취업이 힘든 시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빨리 전역한 학군 단기 자원들, 선배나 후배들이 말했던 게, 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진 않았는데 지금은 채용을 너무 줄이고 있다.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 최악이다. 최악이다. 말한 게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취업 시장이 좋았던 때가 최근 20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라떼도 힘들었으니 너희들도 힘들어라, 이게 아니라 힘들어도 노력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취업 잘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그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엄청 많아요. 뭐 취업 컨설턴트 분들, 뭐 현직자, 기업 인사팀 출신들, 뭐 정보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그거 보면 취업 준비가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서 공통적인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거, 확률 싸움 해야 된다. 확률 싸움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확률 싸움이 뭐냐, 될 때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100개국, 200개국, 300개국, 400개국, 500개국, 그냥 될 때까지 지원하고 면접도 잡히면 다 봐. 저는 제일 답답한 친구들이 뭐냐면, 취업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어디 뭐 어떤 회사인지 면접이 잡혔다 하고 쳐. 그러면 저 회사는 일단 넣긴 했지만 이런 이유로 면접을 안 가겠대. 왜 안 가? 면접도 트레이닝이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그 전에 수많은 면접을 다녀서 나의 단점을 알아내야 돼. 내가 쓰는 자소서의 단점을 알아내야 된다고. 이게 보는 사람들의 시점마다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자소서를 보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요거 질문하는 사람, 저거 질문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다 답변하고 또 보강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면접을 많이 보다 보면 대충 알아. 요 질문 하겠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요 타이밍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꼭 면접은 많이 봐야 돼.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그래서 아무튼 이 확률 싸움 해야 된다. 몇백 개건, 1000개건, 10,000개건 다 지원해야 돼요. 면접도 볼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보고. 그렇게 해야 이제 합격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100개, 200개, 300개 지원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쉬운 게 아니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렵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순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직무 분석을 먼저 하죠. 직무 분석해서 내가 희망하는 직무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직무에 따라서 나의 역량과 매칭시켜서 자소서에는 내가 희망하는 직무와 내 역량이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내용으로 쓰게 돼요. 그렇게 써야 돼, 진짜 자소서는. 근데 직무 분석도 요즘에 영상 보면 엄청 많아요. 제 영상에도 보면 직무 분석 해놓은 게 몇 개 있는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서 이제 해보세요. 아니면은 나는 이 직무는 절대로 안 하겠다. 예를 들면 난 영업은 죽어도 안 한다. 이러면 뭐 영업 관리나 기획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면 되겠죠. 정보 전략이나 이런 HR 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딱 내가 하고 싶은 직무를 한두 개 정하거나, 아니면 이 직무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 빼고 한 2개 정도 직무를 딱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2개 정도 정해놓고 자소서를 미친듯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려면 표준 자소서가 있어야 돼. 표준 자소서. 어디다 갖다 붙여도 이상하지 않을 표준화된 자소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표준화된 자소서를 쓰려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죠? 제가 말했죠. 제가 중소, 중견, 대기업, 창업 다 해보니까 회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어떤 회사, 어떤 직무, 어떤 부서에서도 원하는 인재상은 다 똑같아. 뭐 똑같다고 말하기엔 좀 어폐가 있고 다 비슷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일단 자료 분석,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전략적인 사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그리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추진력, 그러면서 이제 유관 부서와 원활하게 업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단합력, 좀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아무튼 대인관계력, 요거를 원해. 어떤 부서건 어떤 회사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소든 중견이든 대기업이든 뭐 데이터 수의 차이지 데이터는 다 있어. 없으면 만들어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영업이 매출이 1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고객들이 필요한데 이런 고객들은 어디에 있냐. 기존 데이터가 있으면 활용하면 되고, 없으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요 고객들은 저기에 있을 것 같아서 저것을 공략하겠다라는 전략적인 사고, 분석 능력.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분석을 해보니 우리 회사의 목표 매출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연간 100억이다. 그럼 이 100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언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업무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간에 이 부서, 저 부서, 요 부서, 요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대인관계력,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돼. 뭔가 얘가 기획은 잘하고 전략적 사고는 있는데 저 부서에 가서 이걸 협조해야 되는데 말투가 이상하거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일이 안 돼.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요런 걸로 일단은 세팅이 돼야 돼요. 세팅이 돼야 되는데, 신입사원인데 이제 대학교로 갓 졸업한 애들인데 회사에서 데이터를 그동안 다뤄봤으면 얼마나 다뤄봤고, 목표 설정을 해놓고 해본 게 있으면 얼마나 해봤겠어요. 뭐 거창하게 말도 안 되는 거 뭐 자기가 해봤다, 뭐 빌딩 세웠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거 쓰지 말고 딱 그 대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대학생 수준에서 경험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을 쫙 정리해야 돼. 분석, 전략적인 사고, 목표 설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 업무 추진력, 대인관계력, 요걸로 싹 해야 되고, 요 중에서 없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가 없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내 단점이다 말하고,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거까지 해야 돼. 이 4개가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없는 건 없고 잘된 건 잘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요 4가지 능력으로, 뭐 4가지 능력 맞나? 분석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그 다음에 전략적인 사고, 목표 설정, 업무 추진력, 대인관계력, 5개네. 요 5개를 일단 세팅을 해놓고, 내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건대로, 부족한 건 부족한 건대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보완하고 있다, 이거를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 있죠. 거기에 막 넣는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막 넣어. 일단 막 넣어. 회사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 취업을 한 사람들도 10명 중에 한 6명은 그렇게 100개, 200개 지원해서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이 딱 왔을 때 알아. 너 몇 개 지원, 저희 한 100개, 200개 지원하는 것보다 알아. 근데 안다고 해서 저는 100개 지원 중에 여기 걸려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 안 되지. 여기에 목숨 걸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된 거를 써놓고 이제 막 지원해야 돼요. 확률을 높여야 돼.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합격을 했다 쳐. 어디든 합격. 나는 대기업으로 가고 싶어. 대기업으로 가고 싶은데 대기업은 다 떨어졌어. 뭐 중소기업만 붙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죠. 뭐 중견까지 붙었다 해요. 난 대기업을 가고 싶은데,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계속 지금 합격한 회사들을 버리고 대기업을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타이밍에 중소기업이든 중견이든 취업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취업을 하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중소든 중견 취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중소든 중견이든 가서 대기업으로 이직이 가능한지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그거 다 케바케 사바사예요. 중견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거는 많이 봤어.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처음에 입사한
회사가 중견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같이 입사했던 제 동기들이 대기업으로 가는 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도 신입사원들로 충원해서 바로바로 현장 가서 아웃풋을 내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경력직을 뽑아요. 그러면 그 같은 업무, 같은 직종의 사람들만 뽑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뭐 예를 산업군은 다르지만 업무 성격이 같은 경력자들을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치킨 프랜차이즈야. 치킨 매장을 뭐 100개 관리하는 그런 뭐 영업관리자가 있다 쳐. 파리바게뜨에서 이제 그 파리바게뜨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치킨하고 빵은 엄연히 산업군이 다르잖아. 이게 종류가 다르잖아요. 업주들을 관리해서 매출 끌어낸다는 그 업무 직무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꼭 빵집에 종사했던 애들은 아니지만 비슷한 업무를 했던, 비슷한 직무를 했던 사람들을 경력으로 대기업에서 뽑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그리고 온라인도 예를 들면 온라인 MD 요즘에 많이 뽑잖아요. 대기업에서도 경력자가 필요한데 상품 소싱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바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신입 뽑아서 쓰기엔 애매하다 이거지. 그러면은 조금 규모가 작지만 비슷한 직무를 했던 사람들, 비슷한 카테고리를 했던 사람들을 뽑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중소에서 대기업으로 바로 가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경우는 저는 많이 봤어요. 고민하지 말고 입사를 해요. 입사를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이제 대기업 나중에 가고 싶다 그러면 걸림돌로 되는 게 나이하고 경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중소기업에 뭐 28살 때 입사를 했어. 근데 대기업에서는 뭐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팀장급을 구한다. 해. 근데 내가 뭐 중소기업 다니다가 계속 중소기업 이직하고 하면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분야에 7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갈 수가 없지. 아니면 중소에서 중견으로 가서 비슷한 직무에 중견으로 가서 업무를 하던지. 저는 한 대기업을 계속 바라보고 지금 합격한 회사를 놓치기보다는 일단은 바로 취업을 해봤으면 좋겠어.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직무가 나한테 맞는지도 보고 그리고 경력을 쌓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기회는 옵니다. 근데 그게 또 싸바싸 케바케기 때문에 운이 거의 한 80% 되죠. 그래서 뭐 하여튼 운의 영향이 크긴 한데 취업을 해보는 게 내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이 더 먹으면 중소기업도 가기 힘들어요. 중견기업도. 네. 저는 한번 그냥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중소기업을 합격했는데 이런 회사는 가야 되나요? 이런 회사 안 가면 안 되나요? 믿고 걸러야 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다.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지만 저도 대기업 다녀봤고 중소기업 다녀봤고 중견기업 다녀봤고 군인도 해봤고 창업도 해봤잖아요. 내가 창업해서 돈 제일 못 벌어서 망했지만 창업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 내 사업이니까. 그리고 대기업 다니나 중견기업 다니나 중소기업 다니나 회사 생활은 다 더럽고 치사하고 진짜 못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걸러야 되는 회사가 어딨어. 그 회사가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중소기업이라도 그 사장님의 그 정말 피땀 어린 노력과 그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었으니까 그게 큰 거야. 분명히 배울 게 있을 거예요. 신입사원인 니들이 뭘 한다고 그 회사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해. 물론 인격적으로 사람을 막 무시하고 고통 주고 막 그렇게 막 하대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회사가 잘못된 거지만 그게 중소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대기업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대기업 가면 그렇게 막 하대하고 또라이가 없을 것 같아? 어디든 가면 또라이는 다 있다. 다 있어. 개또라이들 다 있어요. 중소든 중역이든 대기업이든 다 있어. 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다니면 안 돼요. 회사는. 어디 가든 다 힘들고 다 더러워. 걸러야 되는 회사 없어요. 가서 경험해보고 배운다 생각하고 일해보고 정말 못 견딜 것 같으면 나오면 되잖아. 일단 다녀. 믿고 걸르는 회사가 어딨어. 뭐 인간이 못 다닐 만한 회사가 어딨냐고. 죽을 것 같으면 그만두면 되지 일단.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경력을 쌓은 것도 다 도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녀보세요. 자기개발 열심히 하시고 늘 자기개발은 해야 돼요. 대기업을 다녀도 자기개발 늘 해야 돼요.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충성.